잘 알죠? 근데 기후 앞에 고가 붙으면 옛날이란 뜻이야. 우리 지질시대 할 때 배웠거든? 고기후는 지질시대 퇴적물, 화석, 나이트, 빙하 다 배운 거야. 를 연구해서 알아낸대. 그 뭐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의 농도에 따라서 온도, 실제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의 양이 많을수록 실제 기온도 높았대. 그래서 얘네 둘이 연관관계가 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기후 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라서 기온이 변한대요. 에너지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기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대. 여기는 그냥 간단하고 기후 변화의 원인에는 총 이렇게 가요. 자연적 요인이랑 인위적 요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랑 인간이 어떤 개입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자연적 요인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이랑 내적 요인은 나뉘어. 그리고 우리 기후가 변할 때 지구 외적 요인은 뭐가 있는지, 또 내적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인위적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거 세 개를 오늘 배울 거야. 첫 번째로 할게 지구 외적 요인을 먼저 볼게. 요게 제일 중요해. 이 파트에서 지구 외적 요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힘쓸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들. 첫 번째로는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어. 항상 여기서 외워줄 것은 이름이랑 주기를 외워줘야 돼. 여러 번 뺐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할게.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거든? 여기가 북반구, 남반구야. 태양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북반구는 이 정도 햇빛을 받고요. 태양빛이 이렇게 오니까. 남반구는 이 정도 햇빛을 받습니다. 그럼 북반구는 여기서 겨울이겠고 이 햇빛을 받는 구간을 비교하면 돼.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축의 경사가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 기준 북반구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워줘야 돼. 북반구는 겨울이야.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는 계속 이렇게 유지돼. 여기에 위치할 때도 있겠지. 한 바퀴 쭉 돌다가 이렇게 쭉 도니까 태양 주변에 공전하니까 여기가 또 북반구고 남반구. 이거는 세천동이랑 관련 없고 그냥 배경 지식. 그럼 북반구가 받는 햇빛의 양은 요만큼, 남반구가 받는 햇빛의 양은 요만큼이니까 북반구가 여기서는 여름이겠죠.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를 보고 체크하면 돼. 이거 일단 한번 알아둬야 되고 계절 판단하는 방법.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그림 보고 판단하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태양의 공전 궤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타원 모양이야. 이렇게 타원 모양. 근데 타원은 우리 뭐 기하 안 배웠겠지? 타원은 초점이라는 게 있어.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근데 타원은 초점이라고 해. 근데 초점은 항상 두 개거든. 이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초점 사이의 거리를 이심률이라고 하는 거야. 이심률은 뭐 2라고 하고 초점 사이의 거리를 말해. 근데 이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있어. 이심률. 그럼 이 초점이 서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붙어버리면 그냥 원이 돼. 이심률이 0이면 원이야. 이렇게 붙으니까 다시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원 모양이 되는 거고, 이심률이 1이면 제일 최대로 찌그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면 돼. 2가 1일 때는 엄청 납작할 때. 뭐 이건 너무 과도하게 그린 거지만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가 최대로 멀 때. 그럼 이심률이 1이라고 해. 근데 1이랑 0은 사실 안 나오고 공전 궤도가 이렇게까지 동그래지거나 납작해지진 않아. 뭐 0.2, 0.4 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그냥 판단할 때 이심률이 커지면은 타원이 더 심해진다. 이심률이 작아지면은 원 모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태양의 공전 궤도는 타원이야. 생긴 게 공전 궤도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근데 이 태양의 위치는 이 타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에서는 초점이 중심이야. 여기 둘 중에 한 곳. 여기가 태양 위치인 거야.
뭐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보면 뒷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태양 위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뒷면에서 보면은 자전축 경사를 반대로 그려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초점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 가까운 곳에 있으면 여기 점을 근일점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는 얘가 근일점이겠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먼 곳에서 있으면 원일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기억. 근일점에서 겨울, 그리고 원일점에서 여름, 이렇게 외워주라고 했어. 북반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 외적 요인들이 세 가지 있는데 주기가 뭐 26,000년, 41,000년, 10만 년 엄청 길어.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얘가 바뀌는 거를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현재 상태야. 현재 태양이랑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랑 뭐 세차운동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현재 기본 상태를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로 한번 세차운동이 뭔지 보면은, 세차운동은 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이런 식으로 빙빙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럼 26,000년이 주기니까 26,000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그거의 딱 절반인 13,00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전축 경사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를 세차운동이라고 해. 그래서 13,000년마다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계절이 반대가 된대. 그러니까 이 자전축 경사각이 이렇게 바뀐다고 쳐봐. 그럼 북반구는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전축 경사각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북반구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니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 되겠지.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게 세차운동인 거야. 그 밑에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이 오른쪽 뒷장에다 버렸어. 상관없어. 뒷면에서 바라본 거야. 뒷면에서 바라보면 이 자전축 경사각만 나랑 반대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 태양을 오른쪽에 그릴 거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북반구 기준으로 근일점이 겨울, 원일점이 여름이라고 외웠으니까 그냥 태양을 어디다가 그려도 가까운 곳에서는 북반구가 겨울이 되도록 이렇게 경사각을 지정해주면 돼. 외울 필요 없고. 이 계절만 외우면 바로 그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현재 부분을 보면은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원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겨울, 북반구 기준. 남반구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름에 멀고, 여름에 원일점이니까 멀리 있고, 겨울에 근일점이니까 가까이 있어. 북반구는 비교적 연교차가 덜한 편이야. 근데 남반구는 여름에 근일점이잖아. 그럼 안 그래도 더운데 가까이 있어. 그리고 겨울에는 안 그래도 추운 햇빛 덜 받는데 근일점이야.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편이야. 북반구는 적은 편이야. 그래서 실제로 북반구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잖아. 남반구에 적게 살고. 남반구는 계절이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워. 근데 만약에 13,000년 후에 북반구 계절을 본다고 쳐봐. 13,000년 후에는 이 자전축이 완전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럼 계절이 바뀐다고 했지. 그럼 북반구에서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니까 남반구랑 완전 반대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북반구의 연교차는 커지고 남반구의 연교차는 작아지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어때? 13,000년 뒤에 여기 옆에다가 이거 적어줘. 13,000년 후, 그러니까 세차운동 후에는 북반구는 연교차 작아지고 커지고, 원래는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남반구 포지션이 되는 거야.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 각각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외워야 돼, 이 파트에서. 근데 만약에 이 기억 안 나면 진짜 실제로 해보면 돼. 이 기본 형태를 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지금 외워주세요. 2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세차 운동이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지구 외적 요인은 뭐냐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래. 아까는 자전축이 이렇게 빙빙 도는 거라면 얘는 이 기울어진 정도가 바뀌는 거야. 자전축은 현재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주기가 41,000년. 요걸 주기를 항상 기억해줘야 돼. 41,000년의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로 기울기가 계속 변하네. 왔다 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가 커질수록 남중부도 차이가 증가하여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 자전축 기울기 변화에서는 항상 남중부도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럼 문제에서 그런 표현이 있으면 자전축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야. 요게 만약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쳐봐. 그럼 북반구에서 태양을 더 직방으로 받겠지? 남중부도가 높아지는 거야. 만약에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치면 요렇게 바뀌는 거니까 태양을 덜 받겠지? 북반구를 기준으로. 남중부도 낮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자. 얘가 기울기가 커질 때는 요거래. 원래 23.5도인데 24.5도로 커졌대. 그럼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여름에는 남중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태양의 반대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거니까 햇빛을 덜 받아서 남중부도가 낮아지는 거겠지. 그럼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워. 그럼 결국엔 어때?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연교차는 이제 가장 더울 때랑 가장 추울 때의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져.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남반구는 여기서 겨울이잖아. 근데 이렇게 기울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겨울에 더 추워. 그리고 여름 남반구 기준으로 볼게. 이렇게 더 가니까 남반구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니까 여름엔 더 더워. 그럼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연교차 커지는 거야. 여기서는 반대잖아. 근데 자전축 경사각은 북반구랑 남반구랑 경향이 똑같아. 여기도 옆에 적어놔. 자전축 경사각이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남반구, 북반구 모두 연교차 커져. 자전축 기울기는 북반구, 남반구 연교차랑 다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얘가 가장 좀 쉬워. 그냥 간단해.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연교차 커져. 작아지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연교차 작아져. 얘는 좀 간단해. 작아지는 것도 똑같이 하면 돼. 이 기울어진 정도가 덜 되는 거니까 여름에는 덜 더워지고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그럼 연교차 작아지겠지. 남반구도 마찬가지. 지금 두 가지 외웠어. 세차운동 13,000년 후에는 연교차가 커지고 연교차가 작아진다. 반대로 13,000년 전이라고 할 때도 있어. 같은 말이야. 어차피 주기가 26,000년이니까 13,000년 전에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을 거야.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연교차 커진다. 이거 지금 외웠어. 마지막. 얘가 좀 제일 헷갈리는데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변화하는 거야. 이심률 아까 배웠지. 원의 공전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찌그러진 정도가 매번 바뀐대. 근데 얘는 조금 더 주기가 길어. 10만 년도 내용.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이심률의 변화는 10만 년마다 원에 가까워졌다가 타원 모양으로 변했다가 이걸 반복한대. 그럼 어떻게 돼? 원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태양의 자리가 원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근일점이랑 원일점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아. 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심률이 작아지면은, 즉 원에 가까워지면은 근일점은 평소보다 멀어진다는 거고 원일점은 평소보다 가까워진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심률이 커진다는 것은 심하게 찌그러진다는 소리니까 이 초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태양이 여기 위치에 있으면 근일점은 엄청 가까워져. 태양이랑 원일점은 엄청 멀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연교차를 계산하면 돼. 그럼 이심률이 커질 때를 볼게. 이심률이 커질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 태양과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돼. 지금 이 원을 봤을 때는 거리가 요렇게 돼. 근데 이 두 번째 원을 봤을 때는 거리가 이렇게 돼. 그럼 지금 초록색은 원일점이랑 근일점이랑 거의 비슷하지, 거리가? 빨간색 길이는 원일점이랑 근일점이랑 확실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저 원이 이심률이 큰 거고 초록색이 이심률이 작은 거, 원에 가까운 거야. 그럼 이심률이 커질 때는 원일점이 태양에서 더 멀어지는 거야. 원래 멀지만 더 멀어지는 거. 근데 우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잖아, 북반구는. 근데 더 멀어져? 그러면 온도가 어때? 더 추워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덥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겨울일 때는 근일점인데 태양이랑 더 가까워져. 이심률이 커지면. 그럼 겨울이긴 하지만 태양과 가까우니까 따뜻한 거야. 결국엔 여름의 기온이 낮아지고 겨울은 높아지니까 연교차는 작아지는 거지.
여기서도 옆에 정리해놔야 돼. 20률이 커지면 북반구 연교차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좀 헷갈려. 왜냐면 여기 서로 반비례거든.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반대로 하면 돼. 남반구는 북반구랑 계절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면은 연교차는 커지겠지. 왜냐면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덥고. 여기서 겨울인데 원일점이 더 멀어진다 생각하니까 더 춥고, 여기서 근일점인데 여름인데 가까워지니까 더 덥고. 그럼 남반구 기준으로는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그럼 이거 20률이 작아지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하나만 외워주면 돼. 커질 때 북반구가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거 두 개만 세트로 외워주면 남반구는 북반구의 반대, 20률 작아질 때는 또 서로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준 거 완벽하게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20률이 작아질 때 남반구 연교차는? 이라 하면 바로 0.5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 바로바로 나와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 물론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어.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여기는 바로바로 풀어야지 시간 안에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률이 작아질 때는 반대로 연교차가 커진대. 근데 이거는 북반구 기준. 그러니까 북반구의 연교차는 20률이랑 반비례한다는 거. 작아질 때 커지고 커질 때 작아져.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다 외워도 성공한 거야.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돼. 밀란코비치 주기래. 이게 뭐냐면 뭐 세차운동이랑 지구 자성주기 기울기 변화, 지구 공전력 20률의 변화 등 얘네 셋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총 최종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대.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기후가. 그러니까 간빙기랑 빙하기 등 기후 변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대. 그냥 그런 거래.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외적 요인이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안 돼. 4번, 5번도 있어. 근데 잘 안 나오지. 태양 활동 변화. 태양에는 검정색 점이 있어. 사진 찍어서 보면은. 근데 이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고 증명이 됐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더 높겠지, 지구가.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흑점수가 있는데 실제로 소빙하기 때 흑점수가 거의 없었대. 오른쪽에 적혀있거든. 유럽과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의 기온이 매우 낮은 시기래. 이때 흑점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대. 그래서 이거 보고 앞점이랑 기후랑 뭔가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내적 요인. 여기부터는 진짜 쉬워. 외적 요인은 처음 보는 게 많은데 내적 요인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라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돼. 내적 요인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지표면의 상태 변화. 일단 빙하의 분포. 빙하가 녹으면은 원래 태양 복사 에너지는 빙하의 반사가 엄청 잘 돼. 다 녹아버리면은 다 지표면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되겠지? 그럼 기온이 더 높아진단 말이야. 이것도 영향이 있고, 또 식생의 변화. 이거는 숲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원래 나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데 숲을 다 잘라버리면은, 베어버리면은 당연히 다 지표면으로 다시 다 가겠지? 온도가 또 다시 높아지는 거지. 얘네 둘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면서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빙하가 어떻게 되면 반사율이 감소하는지, 실제 산림이 어떻게 되면은 반사율이 감소하는지, 이거 정도만 경향성만 알면 돼. 빙하가 녹으면은 반사율이 감소하여서 기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숲에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를 만들면은 지표면 반사율이 증가하여서 기온이 낮아진대. 그 다음에 대기의 투과율 변화. 요거는 큰 화산이 폭발하여서 화산재가 분출하는 거. 화산재가 대기를 이렇게 꽉 막아버리지. 그러면 대기의 투과율을 감소하고 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한대. 결국에는 기온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화산 분출과 대기의 투과율 감소, 기온 하강 그래프인데 요거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3번 수륙 분포의 변화도 영향이 있어. 원래 고생대 말에는 대륙이 다 붙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대륙 이동하면서 멀리 떨어졌잖아. 붙어 있을 때는 항상 건조한 기후였는데 이렇게 분리되면서 해양성 기후가 늘었고, 뭐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지역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지. 이런 식으로도 기후가 또 변하고, 또 네 번째, 호흡과 광합성량의 변화로 온실기체량이 변하면서 기후가 또 변하는데, 다섯 번째, 저번 시간에 했던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엘니뇨랑 라니냐가 발생하면서도 수온이 변하지. 태평양 수온이 변하면서 대기
대기순환의 변동이 일어나 또 기후 변동이 일어난대. 그렇대요. 마지막. 지금 자연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 내적 요인 한 거고 마지막 인위적 요인이야.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많이 배운 거야. 첫 번째는 온실기체 배출. 온실기체가 지구 기온을 높이죠. 이제 뒤에서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배울 거야. 온실기체는 이렇게 4개, 뭐 5종까지도 있는데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메테인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지표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잘 흡수한대요. 온실기체는 또 에어로졸을 배출한대.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물질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 작은 먼지 같은 거 뭐 얘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로 대기 중에 배출됐대. 이 에어로졸은 화산재처럼 이 대기 중에 떠다니니까 투과율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또 낮춰. 그래서 뭐 태양광 에너지 산란시키고 응결핵을 작용하여 구름의 양을 늘리는데 이거 과정은 몰라도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 에어로졸 때문에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막화, 과도한 경작으로 사막 환경이 확대된대. 당연하죠. 산림훼손과 도시화. 산림을 훼손해서 농경지를 확장하거나 포장도로를 건설하고 고층 건물을 지으면 지표면의 반사력이 변하여서 기후가 변한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했던 외적 요인 이거 3가지 그리고 연결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만 외워주면 돼.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적혀있거든. 213쪽에 이거 이렇게 가리면서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씩 엄청 중요해. 여기 파트가 중요 문제 풀어봅시다. 3번 5번 6번 13번 4개. 여기도 좀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읽어봐. 일단 보면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자율적 방향을 나타낼 거래. 그러면 둘 중에 뭐가 현재고 뭐가 최찬동이 일어난 건지 헷갈리잖아. 그러면 계절을 판단해 보면 돼. 여기 북반구에서 원일점인데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 여름이야.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근일점인데 태양의 반대 방향이야. 겨울이야.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은 현재 상태지. 이게 현재인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최찬동 13,000년 후겠죠. 뭐 전이거나. 그러면 계절이 이렇게 겨울, 여름으로 바뀌겠지. 이건 북반구만 쓴 거야. 여름이 되는 위치는 A와 D래. 우리나라 기온이니까 북반구에 대해서 설명한 걸 고르래. A랑 D 맞죠? 그다음에 겨울철 기온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 가랑 나 비교하면은 여기서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여기선 원일점에서 겨울이야. 그럼 온도는 가시기에서 높겠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변하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13,000년 후에는 북반구 연교차 증가한다고 했어. 작아진다 틀렸지. 3번. 그 다음에 5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세차운동이네.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 맞고요. 세차운동에 의해 일어난다. A에서 B로 되는 기간은 약 13,000년 맞지. 주기가 26,000년이니까. 그 다음에 A에서 B로 되면은 원일점과 근일점의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변한다. 당연하죠. 5번. 그 다음에 6번 볼게. 이런 거 비교하려면 A에서 B로 변했대. 그럼 A의 원모양이 원래 요래. 보니까 되게 동그래. 태양이 중심에 있어. 근데 B의 원모양은 태양이 어느 한 곳에 가까이 있어. 근일점이랑 원일점 뭔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 그럼 20률이 증가한 거야. 맞지?
물리적에서 계절이 반대로 바뀌는 아니지. 그냥 이 태양과의 거리만 바뀌는 거지 계절이 바뀌지 않아. 계절이 바뀌는 거는 세차 운동밖에 없어.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북반구 기온의 영도차가 작아진다. 20률은 영도차랑 반대라고 했죠. 그러면 맞지.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보면은 이거 그냥 수력부프 변화를 보여준 거네. 원래 판게아 하나로 있었다가 멀어지네. 해양성 기후 지역 증가하고 건조한 기후가 어떻게 증가해? 이거는 원래 판게아 일대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3번 온난하고 시원한 지역 생기고 해류의 방향 달라지면서 에너지 고루 분배되고 대륙과 양의 비열과 반사율이 달라서 기후도 당연히 변하겠죠. 뭔가 다 좋은 느낌이면 맞는 거야. 답은 2번. 오늘 좀 진도 빨리 나가고 계속 문제를 풀게. 여기도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엄청 쉬워. 어려운 거는 방금 다 했어. 자,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효과. 열수지는 오른쪽 하단에 적혀 있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열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열수지라고 한대요. 지구에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을 설명을 해보겠대. 우리 항상 하는 거 복사평형.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태양 복사에너지 받고 그다음에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에너지를 방출한대. 그러니까 복사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거를 복사평형이라고 했죠. 만약에 지구가 태양 복사에너지를 받기만 한다면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플라스틱 컵에 스탠드 비추는 거 많이 설명해줬지. 계속 스탠드 비치면 플라스틱 컵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플라스틱 컵도 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 지구도 마찬가지로 열을 방출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고 적외선 영역이라서 그런 거야.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만 적외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구도 방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파장이 짧아서 단파 복사라고 해요. 지구 대기를 거의 투과한대요. 그러니까 대기를 뚫고 바로 지표면으로 도달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파장이 긴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시광선인 건 너무 당연하고 다들 알고 있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인 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 기억해줘야 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인위적 요인할 때 온실기체의 특징이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가 다 흡수해버리는 거야. 볼게. 일단은 지구의 복사평형 읽어보면은 지표와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거야.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같으니까 지구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복사평형이라서 엄청 중요해요. 그럼 온실효과가 뭔지 보자. 아까 말했잖아. 온실기체라고 하면 적외선을 잘 흡수해.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니까 흡수를 안 해. 그래서 지구에 그냥 바로 대기를 그냥 투과해서 지표면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대기가 흡수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보면은 이게 만약에 대기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그러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계산해봤을 때 약 마이너스 18도래. 우리 살 수가 없어. 너무 춥잖아. 근데 우리는 대기가 있죠. 대기에 또 온실기체가 있어.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대기가 나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대기가 흡수한 다음에 이 흡수한 애들을 다시 지표로 쏴줘. 이걸 재복사라고 하거든. 그럼 다시 지표에서 또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에서 데워지는 거야. 온도가 15도로 바뀌지. 이런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재복사하여 지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중요합니다. 이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아까 했었던 거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또 적외선이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평균 기온을 15도로 유지시켜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준대. 그럼 온실 효과가 안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이 자연적인 평균 기온보다 훨씬 높게 변하니까 이제부터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지. 딱 이 정도로 유지시켜 줘야지만 좋은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 요거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그냥 숫자를 다 외워주시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많고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이 표 그 자체로 항상 나오고 변함이 없어. 아까 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해. 뭐 13,000년 후, 6,500년 전, 뭐 19,500년 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해야 돼. 뭐 20년 클 때, 작아질 때, 뭐 세차 운동 어떻게 될 때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변하는 게 없고 그냥 이런 숫자를 물어봐. 이런 거 A라고 한 다음에 이게 몇인지, B라고 한 다음에 몇인지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 그리고 문제마다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그래프 유지, 고정이야, 고정. 그러니까 외워주면은 빨리 할 수 있지. 한번 보자. 여기서 밑에를 보면 돼. 지구 전체 먼저 볼게. 아까 지구는 복사평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들어오는 만큼 같은 값이 나가는 거야. 여기서 항상 흡수랑 방출량이 같아야 돼. 흡수 방출량 같아야 돼.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이 숫자를 외워주면 좋은 게 아니라 외우세요. 필수입니다. 여기 정도. 또 설명해 줄게. 이현 씨. 지구 전체를 먼저 보면은 이 그림을 봐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온대. 여기 그림 보면은 100만큼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에서 25 정도 반사되고 지표에서 5 정도 반사돼. 100 중에. 그래서 30이 결국에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고 지구에 들어오는 건 70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지구 전체의 흡수가 70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 30이 반사돼서 70만큼 들어와. 그럼 결국에 들어온 에너지가 70이니까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70이어야 돼. 이거 계산해 볼게. 이것은 지표에서 뭔가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걸 다 더해주면 되거든. 나 봐봐. 첫 번째 지표면 복사로 12가 나간대. 여기서 지표면 복사 중에서도 대기로 흡수되는 게 있고 완전 우주 밖으로 방출되는 요게 있어. 12. 근데 지금 여기서 방출되는 거는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0이는 제외하고 봐야 돼. 얘는 대기로 방출되는 거니까 12가 있고 또 대기와 구름의 방출 여기 58이 또 있어.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합쳐주면 70만큼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건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내가 총량을 외워주면은 이게 빈칸으로 있어도 들어오는 게 70이었으니까 나가는 것도 70이어야겠네. 이게 12니까 여기 값은 뭐 70에서 12 빼서 58이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총량을 외워주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를 내가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대기를 볼게. 그럼 이것도 대기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화살표만 잘 보면 돼. 좀 복잡한데 흡수하는 거 볼게. 일단 태양 복사 흡수. 여기서는 이 아까 70만큼 대기로 70만큼 지구로 들어왔잖아. 근데 이 지구에 들어온 것 중에 그 70에서 20은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고 50은 다시 지표면에 흡수돼. 이 70도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럼 우리 지금 대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 20, 태양 복사 흡수에 20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의 증발. 이 지표에서 대기로 가는 에너지가 있어. 물이 증발돼서 대기로 가는. 이게 23만큼. 여기서 20 더하기 23 되어있지. 그 다음에 대류와 전도를 통해서 또 대기로 가는 에너지가 있어. 이것도 7.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면 복사. 이 지표에서 대기로 복사하는 이 온실기체가 온실효과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대기로 복사하는 요 102가 있어. 그래서 대기로 들어가는 화살표를 다 더해주면은 20 더하기 23 더하기 7 더하기 102에서 총 150이야. 총량만 기억해주라 했어. 152. 그럼 대기에서 방출하는 양도 152여야겠지? 대기와 구름의 방출,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 58. 그 다음에 또 대기의 재복사. 아까 대기로 흡수됐다가 지표로 다시 오는 것을 재복사라고 했어.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하는 거. 58이랑 94 더해주면 또 152가 됩니다.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 마지막 지표도 똑같이 해주면 돼. 들어오는 거 다 계산해주고 나가는 거 다 계산해주면 돼. 들어오는 거 먼저 계산해볼게. 지표는 태양 복사 흡수로 50만큼 들어오고 재복사 흡수로 94만큼 들어와. 지표로 들어오는 화살표 잘 봐봐. 요거 두 개밖에 없어. 50이랑 94 넣으면 144지. 나가는 것도 144야. 그래서 보니까 24,
117, 114. 얘네 셋이 나가는 거죠. 다 더해보면은 144 나오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표가 총 양이 144라는 것만 외워두면은 이거 빈칸이어도 구할 수 있어. 50 더하기 94가 144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총 양 외워주는 건 필수지만 이거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 이거를 하나만 뚫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뚫어놓고 A, B, C, D 다 더하고 나누기 4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러면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이 숫자를 이 표 자체를 다 외워주는 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숫자 자체를 다 외웠거든. 오늘들도 내신 때 계속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외워질 거야. 억지로 안 외워도. 비슷한 문제 계속 풀면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잠깐 쉴까요? 쉬는 시간 가집시다. 너무 피곤해 보인다. 여기는요 그냥 읽어보면 돼. 여기는 너무 쉽고 지구온난화에 관련돼서 적어둔 건데 한 번씩 쭉 볼게. 지구온난화는 아까 배운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이래요. 원인은 말했다시피 온실기체 농도 증가 때문에. 적절한 온실효과는 좋지만 얘네가 너무 많아지면 기온이 계속 높아지겠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 증가했대. 그래서 이게 주요 원인이고 또 숲의 파괴로 희생 감소, 가축 사육 증가 등으로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했대. 그래서 이게 이 왼쪽 그래프가 185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후 변화야.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이게 1850년부터 2000년까지 온실기체 양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그럼 얘네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지금 두 개 똑같아. 얘네가 올라가니까 기온이 올라간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온실기체 농도 증가임을 알 수 있대요. 또 이거 경향성 보면은 지금 이 주황색 그래프가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관측 기온이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거든? 근데 인위적 요인까지 고려를 하고 또 온실기체 증가를 고려했을 때 얘네랑 합쳐지니까 이 모두 고려한 요 보라색 그래프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고려를 했을 때 기후 모양은 관측 기온과 잘 들어맞는다. 현재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주황색 그래프랑은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영양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읽어보면은 해수면 상승하겠죠. 기온 높아지니까 빙하가 녹아서. 그다음에 기후대의 변화. 기후대가 변화해서 식생대 고위도 이동으로 인한 식량 생산에 변화가 생기고 또 해양 생태계 변화에 의한 수산업 피해가 생긴대요. 또 강수량과 증발량도 변화하겠고요. 집중호우랑 홍수 피해 나타나고 열대성 질병의 확산. 열대성 질병은 열대 기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질병인데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위도까지 확산이 되는 거야. 왜냐면 고위도에서도 어느 정도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또 엘니뇨와 라니냐의 변화. 남방 진동의 강도가 증가하는 저번 시간에 배운 안 좋은 거죠. 또 해수순환의 변화. 수온이 높아지면은 이 심층순환 우리 저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근데 심층순환의 원인이 밀도야. 밀도가 높으니까 그 위에 있던 애들이 가라앉으면서 심층순환이 나타나는 건데 수온이 높아지면은 밀도가 낮아지겠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낮으면 침강을 잘 안 해. 그러면 심층순환이 약해지고 열에너지 순환의 변화가 생겨서 지역에 따라 기상이변이 발생한대. 심층순환이 나타나는 이유가 과잉에너지를 부족에너지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였잖아. 근데 그걸 못 해주니까 기상 변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7번 용종기체 감소.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기체 용유율 감소하고요. 8번 또 사회 경제적인 영향 이렇게 있대요. 너무 지구온난화는 우리 옛날부터 사회 시간에도 그렇고 너무 자주 배웠으니까 여기는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이것도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100년 동안 기온이 상승했고 강수량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대. 그러니까 매 년마다 이번 여름이 최고로 덥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 내년 되면 또 내년 여름이 최고로 더울 거예요. 역대. 계속 지구온난화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 겨울일수랑 열대야일수 변화했대. 겨울일수 감소하고 열대야일수 증가하고. 수온도 상승했고 봄꽃의 개화 시기도 변화했대. 그러니까 적당하게 따뜻한 날씨 봄이 돼야지 펴야 되는데 겨울에도 따뜻해지니까 봄꽃이 빨리 피는 거야.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기상이변,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대. 아열대가 열대보다 살짝 덜한 거라고 했어. 그런 지역이 확대된대. 그럼 해양도 산소가 된대.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산성이니까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은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산성화 되겠죠. 여기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여기는요 사실 진짜 안 나오고요. 내신이라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뭐 수능에서는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데 이거 쭉 그냥 문제 풀 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협약이 있고 이런 거는 직전에 가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진도 다 나왔어. 14번, 17번, 18번 한번 풀어봐. 쉽지요? 14번 먼저 보자. 이런 건 내가 총량 외워주라 했지. 근데 완자에서는 완자는 솔직히 엄청 쉽잖아 문제가. 그래서 총량만 외워도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이따가 기출, 고3 기출 풀 건데 거기서는 총량 말고 각각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더 세세하게 외워주세요. 일단은 대기가 흡수하는 총 에너지 양은 150이다. 이거 내가 애초에 총량을 외우라고 했으니까 대기 152, 그 다음에 지표 144, 지구 전체 70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일단 기억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동그라미야. 만약에 이걸 안 외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기로 들어가는 화살표를 다 합치면 돼. 근데 이게 힘드니까 더하기 하는 건 귀찮잖아.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대기의 제복사량 요 A를 정하래. 이거는 지표의 총량을 생각해보면 돼. 지표 총량이 144잖아. 그럼 지표로 들어가는 거 요거 50이지? 여기가 몇이어야지 144가 되냐를 생각하면 94여야지만 144가 됩니다. 그러면 114가 아니고 94겠죠? 그러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는 맞죠? 복사평형이니까 4번. 그 다음에 17번. A의 변화는 해수의 온도 변화는 연직순환을 강화시킨다? 아니죠? 심층순환 약화시키잖아. 그 다음에 B는 상승하고 C는 감소한다. 이건 맞죠?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육지가 가라앉겠지. 다 바다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D의 변화로 극지방의 표면 온도는 상승한다. 그쵸? 맞죠?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는 소리죠. 빙하가 녹으면 반사를 안 하니까 상승하죠. 답은 4번. 그다음에 마지막 18번.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현상. 난류성 어종, 그냥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다 맞는 거야. 그러면 난류성 어종 증가 맞고요. 겨울에 길이 짧아지는 거 맞고 열달수 증가하고 해양산성화 나타나고 봄꽃의 개화식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빨라지는 거지.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빨리 뛰는 거야. 18번에 5번. 여기까지 사실 너무 쉽고 어려운 게 없었어. 이 앞에 외적 요인도. 한번 우리 기출 풀어보자. 프린트 한번 펴봅시다. 여기는 이 첫 페이지에도 1등급 대비 단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게 다 있는 게 아닌데 이 파트에서만 1등급 문제가 있어.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풀 게 많아서 차근차근 어려운 건 다 풀어줄 테니까 집 가서 나머지도 풀어보세요. 일단은 19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책 보고 해도 되니까 지금 다 못 외웠을 수 있으니까 그냥 풀어보기만 하세요. 도전해보십시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집 가기 전까지 내가 아까 말한 거 외워야 돼. 13,000년 후에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남반구 어떻게? 다른 주 경사가 심해지면 남반구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20률이 커지면 남반구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외워줘야 돼. 우리는 하나만 외운다고 해서 나머지 다 안 되니까. 이거 외우면은 진짜 거의 5초 만에 풀 수 있어. 얘는. 볼게. 기억.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A보다 높다. 여름철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는 태양의 구도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랑 A를 보면은 공정궤도 20년은 똑같지만 경사각만 달라. 그러면 여름에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근데 경사각이 더 기울어지면은 더 더워지는 거겠죠? 그럼 경사각이 더 큰 현재가 더 높은 거 맞는 거죠.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꼭 물어봐. 끝나고라도. 그 다음에 니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금 봐봐 세차운동 안 일어났지? 20률이랑 경사각만 있잖아. 그러면 근일점에서 항상 겨울이야. 세차운동이 아닌 이상 이 계절이 바뀌진 않아.
이게 찌그러졌다 넓어졌다가 아니면 이거 정도만 바뀌는 거지 아예 계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북반구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럼 이거는 태양과 거리를 말하는 거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받는 거니까 일단은 현재랑 B랑 비교를 하는데 그럼 이거는 경사각보다는 20률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경사각은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당연히 태양빛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겠지. 근데 이 직접적인 거리가 좁아지는 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20률이 지금 A랑 현재랑 B랑 비교를 했을 때 20률은 B가 더 커요. 20률이 크다는 것은 더 찌그러졌다는 소리고 근일점에서 더 가깝다는 소리지. 그럼 근일점에서 더 가까운 B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현재가 B보다가 아니고 B가 현재보다 많다라고 해야죠.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연교차. B랑 C랑 비교하면 B랑 C는 지금 20률 같지만 경사각이 달라. 왜 그러고 했지? 경사각은 쉬운 거였어. 경사각은 커지면 남반구 북반구 둘 다 연교차 커지고 작아지면 남반구 북반구 둘 다 작아지고. 그러면 경사각이 C가 더 크니까 연교차는 남반구 C가 더 크겠죠? B가 C보다 크다? 틀렸지. C가 더 크겠죠. 이렇게. 답은 1번.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하나 1번에 1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11쪽 펴고요. 자, 순서대로 다 해볼게요. 27번부터 풀어봐. 자, 해볼게. 기억부터 보면은 원일점에서 30도 S는 밤의 길이가 현재가 13,000년 정도가 짧다. 밤의 길이가 짧다. 이런 말은 여름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밤의 길이는 겨울에 길고 여름에 짧잖아. 그럼 이거는 여름, 겨울이 계절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세차 운동을 잘 봐야겠죠. 일단은 현재는 원일점에서 이거 남반구야. 이렇게 북반구 남반구를 자유자재로 물어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돼. 현재는 남반구 원일점에서 겨울이죠.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그럼 13,000년 전에는 여름이 되겠지? 계절 바뀌는 거니까. 세차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볼 게 너무 많아. 13,000년 전에 경사각도 있고 20률도 있는데 이 계절 판단하는 거는 세차 운동만 보는 거야. 그럼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짧다? 맞아? 겨울이 여름보다 짧다? 아니죠. 밤의 길이는 여름이 더 짧으니까 기억이 틀린 거. 그치? 두 번째, 30도 N에서 기온의 영조차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작다. 이것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 개를 다 판단해야 돼서 헷갈려. 왜냐면 이 13,000년 전은 세차운동이니까 13,000년 전이나 후에는 북반구에서 영조차 증가야. 영조차 증가. 근데 13,000년 전에 경사각도 증가했어. 그러면 얘도 영조차 증가지.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13,000년 전에 20률도 증가해. 현재보다. 20률이 커지면 북반구 연교차는 감소잖아. 그래서 얘는 감소야. 세 개 다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연교차가 증가한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셋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세차 운동이야. 왜냐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경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또 이게 거리가 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고 한들 뭐 연교차가 커지고 작아지긴 하겠지만 이 아예 계절을 바꿔버리는 거 이렇게 완전 바꿔버리는 것보다 영향을 끼치진 않거든. 그래서 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는 커지고 작아지니까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작아지는 게 세차 운동 쪽이면은 이 작아지는 게 더 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다 커지는 거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가끔씩 세 개 중에서 뭐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고 막 이렇게 상쇄되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세차 운동을 따라가면 돼. 세차 운동 연교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야. 애초에 계절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알아서 잘 매치해서 보면 됩니다. 결국엔 연교차가 커지는 거니까 현재가 작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0도 S의 겨울철 태양의 남중구도. 남중구도라는 말 나오면 뭐 보라 했어? 자전축 경사각만 보라고 했지. S에서 태양의 남중구도, 겨울철 태양의 남중구도. 그러면 남반구니까
겨울이지? 이게 현재 상태야. 그래서 뭐 30도 S라고 하니까 대충 뭐 여기라고 할게. 근데 6500년 후가 언제냐면 여기쯤이야. 결국엔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보다 줄어든 거지. 그럼 얘가 이 경사각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이쪽으로 변하겠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 점의 위치도 위로 좀 올라올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건 하나씩 그려보면 돼. 그러면 태양 쪽으로 더 갔으니까 남중부도가 높아진다고 봐야지. 그럼 6500년 후가 현재보다 높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럼 X 틀렸어. 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겠죠? 됐나요? 다음에 28번도 한번 풀어볼게. 거라서 같이 해줄게. 28번 봅시다. 얘 보면은 뭐 13,000년 전이랑 26,000년 후 기억 니은 있고 요게 지구 공전 방향이래. 방향 보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반시계. 근데 세차운동의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의 반대래. 세차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인 거야. 이게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친절한 문제야. 원래 이런 거 안 나와. 당연히 공전 방향이 반시계, 세차운동 시계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문제 기출 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끔씩 문제에서 6,500년 기준이 나와. 6,500년 전, 후,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세차운동 할 때 13,000년밖에 안 배웠단 말이야. 6,500년 전 후에 어떻게 알아 계절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하고 가야 돼. 이게 세차운동 방향이 시계 방향이잖아. 봐봐. 원일점에서 이거 다 북반구 기준이야. 이 뭐 밑에 여백에다 적어줘. 북반구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여름이죠. 원일점에서 여름이지. 그리고 13,000년 전이나 후에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지. 그럼 이 사이에 6,500년은 13,000년의 딱 절반이야. 그러면 6,500년 후의 여름은 어디냐면 여기야. 시계 방향으로 위치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름 위치가. 이거 더 깊숙이 하면 너 복잡하니까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냥 계절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거 위치도 잘 봐야겠지? 왜냐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모르면 여기가 여름인지 여기가 여름인지 헷갈려. 여기는 쉽단 말이야. 원일점 여름, 근일점 겨울. 그리고 13,000년 뒤에는 아예 바뀌니까 그냥 여기가 여름. 이건 쉬운데 이 방향 때문에 여기가 뭐 여름인지 여기가 여름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현재가 여기면 6,500년 후에는 여기가 여름, 13,000년 후에는 여기가 여름, 19,500년 후에는 여기가 여름, 그 다음에 26,000년 후에는 다시 여기가 여름. 그 다음에 전으로 돌아가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 여기는 또 19,500년 후일 수도 있지만 6,500년 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3,000년 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전이고 이렇게 하면 후일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볼게. 일단 기억 보면은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다. 이거 그냥 걷어주는 보기죠. 근일에서 겨울이지. 틀렸고요. 그럼 니은 현재로부터 약 6,500년 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이거 그림 그려보면 돼. 그냥 이 니은 보자마자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여름의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써. 겨울 기준으로 해도 돼. 여기가 겨울이니까 겨울 위치도 여기 이렇게 변한다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6,500년 전에 A 부분 여기죠. 여기에서 여름이지 6,500년 전에는. 그러면 니은은 맞는 거야. 동그라미. 미안. 겨울철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여름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기억이랑 니은 보면은 공전기도 20률이랑 자전축 경사 방향만 있어. 그러니까 세차 운동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네. 아니구나. 지금 봅시다. 기억 시기는 13,000년 전이지. 그러면은 어때? 13,000년 전이나 후에는 북반구 연교차가 커지죠. 연교차가 커져. 이건 세차운동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시기는 26,000년 후야. 그러면은 그냥
원상복귀지? 그러면 연교차에 그냥 뭐 아무런 그게 없어. 커지고 작아지고 없어. 그냥 현재 상태니까. 그 다음에 또 기억, 니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심률이야. 이심률은 기억 보니까 현재보다 커져. 이심률이 커지면은 북방구 연교차는 작아지는 거라고 외웠어. 그 다음에 니은은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아지면은 연교차가 커지는 거라고 했어. 아 그럼 또 이상해. 얘는 커진 거 작아지는 거 합쳐지고서 막 상쇄되잖아. 그럼 어디가 그렇게 큰 건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세차 운동을 보라고 했죠. 이심률보다 세차 운동의 영향이 더 큰 거야. 아예 계절을 바꾸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교차가 큰 얘가 그냥 큰 거야. 연교차가.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겹쳐 있을 때는 세차 운동의 경향을 보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이거 그래프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봐봐. 경사각이 22.5도에서 세타로 변할 때 월별 변화량이래. 태양풍수 에너지. 그럼 세타가 22.5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경사각이 심해질 땐지 경사각이 커질 땐지 작아질 땐지를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라는 거야. 볼게. 이것도 북방구 남방구 나눠서 봐야 돼. 위도 북방구일 때 잘 봐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름이라고 생각해. 가운데. 그다음에 여기는 겨울이라고 생각해. 이거 숫자가 편차를 말하는 거야. 현재 기온보다 어떻게 변했는지.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졌지.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졌지. 결국에 어때? 연교차는 커진 거지.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고. 남방구 보자. 가운데 봐봐. 0이랑 10이지만 어쨌든 양수니까 여름에 온도 높아진 거야. 아 미안. 남방구는 바뀌었어. 기온이. 여기가 겨울이고요. 우리랑 반대지 북방구는. 요 4월부터 9월 여기가 이제 겨울이고 1월, 3월, 10월, 12월 여기가 여름인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름에 더 더워. 양수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 양수긴 하지만 여름에 뭐 50, 60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연교차는 커진 거야. 겨울이 조금 따뜻해졌다고 한들 여름이 지금 50도, 60도만큼 더 높아졌으니까 차이가 증가한 거죠. 그럼 결국 남북방구 둘 다 연교차 커졌어. 그럼 경사가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지. 아 이거 보고 22.5도보다 세타가 더 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전축 기울기가 커졌구나. 경사가 커졌구나. 그럼 여기서 자전축 경사가 커질 때 증가하는 값을 고르세요 이 말이야. 얘가 더 크니까. 먼저 기억. 지구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봐봐. 이 공전 궤도면 요거야.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돼. 요 면이랑 이 자전축 기울기랑 이루는 각도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도는 작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반대 모양에서 똑같아.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도는 작아지겠죠. 많이 기울어질수록. 그러면 증가하는 값이 아니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위도 40도에 북반구에서 여름철에 익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야. 여름철에 기울기가 커져. 경사가 커져. 그럼 어때? 태양복사 에너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연교차 증가하는 거지. 여기서도 증가하잖아. 태양복사 에너지. 근데 남반구 중위도의 기온의 연교차. 자전축 경사가 증가할 때 남반구도 북반구도 연교차 증가한다 했지? 증가하는 거 맞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해보세요. 쭉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봅시다. 지금 가는 뭐 A랑 현재랑 이심률 차이를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지구의 북반구에서 여름과 겨울에 촬영한 태양상을 나타낸 거죠. 겨울에 태양이 훨씬 더 크게 보여. 왜? 그릴점이니까. 태양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적을 수 있어야 돼. 여름에는 태양이 더 작게 보이지? 원일점.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보고 현재 상태구나를 알 수 있어. 만약에 근데 겨울에 태양이 작게 찍혔다? 그럼 원일점에서 겨울인 거니까 얘는 13,000년 전이나 후 지점에 촬영한 거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근데 겨울에 근일점, 여름에 원일점이면 그냥 현재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냥 현재구나 이렇게 쓰면 돼.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적으면 되는 거야. 나는 기억부터 볼게. 지구 공전 궤도의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현재보다 A 시기에 가깝다. 현재랑 A랑 비교를 해볼게. A가 현재보다 이심률이 커. 요게 A고 요게 현재잖아요. 그럼 이심률이 A가 크지. 이심률이 클 때는 연교차 작아진다 했어.
그래서 그러면 원일점에서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름에서를 말하는 거라고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20률이니까 20률이 커지면 원일점에서 더 멀어지고 20률이 작아지면 원일점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태양과의 거리는 현재보다 A 시기에 가깝다? 아니죠. A가 20률이 더 크니까 원일점에서 더 멀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방구는 겨울이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 그림 때문에. 근데 이게 현재라고 안 했으니까 현재라고 했네? 그럼 그냥 이거 너무 쉬운 문제네.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북방구 기온의 영교차는 A, 현재보다 A 시기가 작다. 이거 20률이 커지면 영교차 작아지는 거니까 A가 영교차가 작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A가 작다 맞죠? 4번. 이제 이렇게 1등급 대비 팩트가 있는데 여기도 앞에랑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아. 난이도가 비슷해. 31번 풀어봐. 할 수 있죠? 31번 봅시다. 일단은 A랑 B가 공전기도 20열이랑 자전축 기울기 변화 중에 하나래.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세차 운동은 26,000년 주기가. 자전축 경사 변화는 41,000년. 20열 변화는 10만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대충 이 주기를 체크해보면 이게 대충 4만 년 정도 돼 보이잖아. 26,000년은 아니야. 10만 년도 아니야. 그러면 A가 뭐야? 자전축 경사. 그쵸? 자전축 기울기. 그 다음에 B 봐봐. 지금 얘는 뭐겠어? 26,000년 아니지? 그러면 A보다 더 주기가 많이 지났어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20년이죠. 주기 한 번이 10만 년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기억.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B다가 아니고 A다죠. 틀렸고. 그 다음에 10만 년 후에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봐봐. 10만 년 후는 여기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세차운동 고려 안 했죠? 지구 공전계도 20률, 자전축 기울기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차운동이 아니면은 계절이 바뀔 수는 없어. 우리나라가 근일점에서 겨울인 거는 현재 상태잖아. 세차운동이 일어나야지만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는 거야. 이거는 세차운동 고려 안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야. 당연히 틀린 게 아니고 당연히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그 다음에 디귿. 우리나라의 기온의 영교차는 현재보다 A 시기에 커진다. 그럼 A 시기에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보자. A 시기에는 일단 자전축 경사가 현재보다 커졌네. 이거 외웠지? 경사 커지면 영교차 커지는 거.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북반구 기준. 그 다음에 A 시기에 20률은 현재보다 작아졌네.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졌어. 그럼 영교차는 어때? 커지지. 북반구 기준. 20률이 작아지면은 커진다. 반비례했잖아. 그러면 얘는 헷갈릴 것도 없이 둘 다 커지니까 현재보다 A 시기 커진다? 틀렸지. A 시기가 더 크다. 답은 맞네. 현재보다 A 시기에 커진다 하면 맞네. 커지니까요. A 시기에 이렇게. 답은 4번 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2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시직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니은. 요거는 크기 생각하면 돼. 크기. 그냥 태양의 크기라고 해도. 자, 32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시직경 한번 설명하면은 이렇게 구가 있을 때 구의 지름을 관측자가 어떤 각도로 표현하는 것을 시직경이라고 해. 그럼 이 지름이 크면 클수록 각도가 커지는 거니까 이 각도를 시직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각도가 커지면 구가 커지는 거니까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시직경이 뭐 현재가 이때보다 크다라고 하면 태양이 그냥 크기가 현재가 10만 년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기출에 한번 나오면 앞으로 그냥 나오겠다는 소리니까 기억해야 돼. 봅시다. 13,000년 전에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철이다. 원래 근일에서 겨울인데 13,000년 전이니까 여름 맞겠죠? 바뀌니까 계절.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태양의 크기는 현재가 10만 년 전보다 크다. 10만 년 전에 20년 보면 돼.
10만 년 전에는 이심률이 현재보다 크죠? 20률이 현재보다 커. 그렇다는 것은 근일점에서 태양과 더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크기가 더 커지겠죠? 현재가 10만 년 전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20률이 큰 10만 년 전이 더 태양이 크게 보이겠지? 근일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기온의 영교차는 26,000년 전이랑 52,000년 전이 52,000년 전보다 크다. 얘는 이제 고려하는 게 20률이랑 세차운동만 있으니까 세차운동 먼저 생각을 해보면 26,000년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사실 그냥 평상시 그대로야. 52,000년은 두 바퀴 도는 거야. 26,000에 곱하기 2니까. 세차운동만 고려했을 때는 연근차 변화가 없어. 아 그럼 얘는 세차운동이 아니라 20률로 체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26,000년 전은 대충 한 여기 정도, 52,000년 전은 여기 정도. 두 개 비교를 하면 언제가 20률이 더 커? 26,000년 전. 이때가 20률이 더 크네. 근데 북반구잖아? 그럼 20률 클 때 연교차 작죠? 그럼 26,000년 전이 52,000년 전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1번.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33번. 얘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일단 보자마자 A, B, C가 20일 변하고 그림은 B 시기에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반구에서 같은 비율로 간직한 태양의 모습을 기억과 니은 순서대로 나타낸 거래. 그럼 일단은 기억을 관측한 시기가 남반구의 겨울철이래. 이게 제일 핵심 파트입니다. 근데 제니까 원일점이죠. 미안합니다. 이상했지 얘들아? 크게 보이니까 근일점. 태양이 크게 보이면 가까이 있으니까 근일점, 작게 보이면 멀리 있으니까 원일점. 그럼 원일점에서 남반구가 겨울이니까 아니 현재 상태인 거야. 현재 모습. 만약에 아까처럼 근일점 원일점이 반대였으면 13,000년 전이나 후 때 찍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일단은 B가 현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보자. B 시기에 지구가 근일점을 지날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B는 현재잖아? 그럼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맞죠? 북반구. 그 다음에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A보다 B 시기에 높다. A랑 B랑 20률 비교해보면 되지. A가 B보다 20률이 작아. 그럼 연교차도 작아. 그럼 A가 연교차가 작다는 것은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춥고 이런 소리야. 그러면 겨울철 평균 기온이 A가 더 따뜻하겠지? A보다 B 시기에 높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 연교차가 작으니까 겨울에는 좀 더 덥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 20률이 지금 A랑 C랑 비교를 하면은 C가 20률이 커졌어요. 20률이 커진다는 뜻은 연교차, 북반구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니까. 북반구는 이제 좀 생각해야 돼. 반비례니까. 그러면 20률이 커진 C가 연교차가 작아진 거야. 그럼 A보다 C 시기 크다라고 하면 또 틀렸지. 답은 1번. 그럼 시간이 없어서 좀 그냥 할게. 지금 보면은 가랑 나가 있는데 현재랑 13,000년 후래. 그럼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 시작할 거야. 여기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 남반구는 반대. 그러면 13,000년 후에는 계절이 반대가 되니까 여름, 겨울이 되겠고 남반구는 반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가 될 때 20률이 어때? 동그래졌지? 그러면 이렇게 갈 때 20률이 작아진 거야. 동그래졌으니까.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 기준 연교차가 커진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다 적어두면 좀 더 계산하기 쉬워. 그냥 알고 있는 걸 미리 적어놔. 남반구에서는 연교차 작아져.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북은 연교차 커지고 남은 작아진다. 그냥 이렇게 바로 쓰고 가면 돼. 기억부터 봅시다. 북반구 위도 30도에서 하진날, 그러니까 여름이라 생각하면 돼.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작다. 태양과 얼마나 가까운지 보면 되지. 지금 현재는 가가 현재니까 가는 여름에 근일점이야. 원일점이야. 멀리 있어. 근데 나는 세차원도 바뀌었으니까 여름에 근일점이야. 가가 나보다 작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가 여름에 더 멀리 있으니까 에너지량,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더 적게 먹겠지. 이해돼? 아니 니은 남반구 위도 30도에서 기온의 영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이거 내가 미리 적어놨잖아. 나에서 영교차가 작아져 남반구는.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 틀렸지. 나가 더 작지. 13,000년 후에 영교차 작아지니까 남반구에서는.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또 얘가 처음 보는 단어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얘가 오답률이 높은 거거든. 기억니은은 쉽잖아 솔직히. 나에서 춘분점. 춘분할 때 봉춘 말하는 거거든. 가을 할 때는 추분점이라고 해. 그럼 나에서 춘분점의 방향은 볼게. 자, 15번은 이 세 번째. 얘 때문에 생소한 문제인 거야. 지구 동남궤도 20률이랑 자전축의 기울기는 익숙한데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 공전 궤도상의 위치. 그럼 지금 이거 보면은 여름일 때 근일점이었다가 원일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세차운동을 나타낸 거야. 세차운동. 여름일 때 근일점이었다가 원일점이었다가 바뀌는 건 세차운동밖에 없어.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기억 문제 볼게요. 남반구 기온의 영교차는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 그럼 기억 시기를 볼게. 기억 시기를 잘 보면요. 기억을 쭉 보자. 20률은 현재보다 작아져. 이거 너네가 보면 돼. 여기 현재보다 작아지죠. 자전축 기울기는 현재보다 작아지네. 그러면 결국엔 20률이 작아지면은 남반구에서는 영교차 증가야. 자전축 기울기 작아지면은 남반구에서 영교차 감소죠. 미안. 감소네요. 남반구는 20률이랑 비례하니까 북반구가 이제 반대고. 그럼 결국엔 연결차가 작아지는 거니까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 하면 맞는 거지. 기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볼게. 30도, 북반구 30도에서 겨울철 태양이 남중고도. 남중고도 또 물어보면은 자전축 기울기만 보면 돼. 자전축 경사. 자전축 경사만 보면 되는데 니은 시기가 어떤지 보자. 경사각이니까 두 번째 그래프 보면은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기울기가 커.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큽니다. 이거 그림 그려봐야 돼. 30도 N, 북반구 30도에서 겨울철 그림을 그려볼게. 생긴 게 이렇게. 여기 태양 있고 북반구가 겨울일 때니까 태양이 반대 방향으로 등지고 있을 때 요거입니다. 그러면은 원래가 한 요 정도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0도 N이니까. 근데 기울기가 커졌지? 그러면 이렇게 커졌다는 소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고 이 점의 위치도 내려가겠지? 그럼 어때? 남중고도가 낮아진다고 봐야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그럼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아니고 낮다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디귿.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이거는 20률을 따지면 돼. 니은이랑 기억이랑 비교해보자. 니은이랑 기억 봤을 때 20률 보자. 첫 번째 그래프. 기억이 니은보다 20률이 작네. 여기 비교했어. 기억이 니은보다 20률이 작아. 20률이 작다는 것은 동그랗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0률이 크다는 소리는 찌그러져 있다는 소리야. 근일점에서 거리가 더 가까우려면 20률이 커야 돼.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멀다가 아니고 가깝다고 해야겠죠. 틀렸습니다. 1번. 진짜 얘들아 한경 맞아. 미안. 여기까지 36번. 36번 내가 진짜 빨리 해줄게. 여기 보면은 지금 7월이랑 1월에 추정가 빼기 평균가. 지금 이 기온이 이런 식으로 변한대요.
지금 7월에는 여름이고 1월에 겨울이겠죠? 북반구가 여름에는 온도가 더 올라갔어. 이때는 지금 A 먼저 볼게. A랑 B를 쪼개서 볼게. 지금 A만 보면은 기온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여름에 더 더워졌어. 그다음 A만 보면은 마이너스니까 겨울에 더 추워졌어. 그러면 영도차 증가한 거야. 그 다음에 남반구로 볼게. 남반구는 7월에 겨울이야. 겨울인데 더 더워졌어. 플러스니까 따뜻해졌지. 그 다음에 1월에 여름이란 말이야. 근데 여름인데 더 추워졌어. 그럼 어때? 영도차 작아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해보면 돼. 북반구, 남반구 기준으로 해보면 B를 봤을 때 여름인데 추워. 그 다음에 겨울인데 더워. 플러스니까. 그럼 영도차 감소했지. 그 다음에 남반구 똑같이 비교하면 영도차 증가합니다. 근데 A랑 B랑 굳이 비교를 하면 A는 10부터 50까지 가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40까지 가니까 차이가 커져. 얘네들은 차이가 있어봤자 마이너스 10, 그리고 0인 구간도 있어. 얘도 0인 구간도 있고 커져봤자 20이야.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거야. 영도차가 커지고 작아지긴 하지만 평상시랑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볼게. 기억. 7월에 30도 S,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도달하는 해양 복사 에너지 양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 지금 7월에 남반구는 겨울의 남반구잖아? 겨울의 남반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 이거 맞겠죠? 지금 A 시기에 영도차가 작아졌잖아, 남반구에서. 그럼 겨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럼 A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가 맞는 거지. 영도차가 작아졌으니까 겨울에 더 따뜻한 소리야. 그다음에 니은 1월에 30도에. 그러니까 겨울에 북반구에서 해양복사 에너지 양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A 시기에 영도차가 커지고 B 시기에는 작아졌으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 여기서 더 많이 받겠죠? 미안합니다. 영도차가 작아졌으니까 여기서 더 많이 받겠지. 겨울에 더 따뜻해야지 영도차가 작아지는 거니까. 영도차가 크다는 것은 겨울에 더 춥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라고 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30도 S 남반구에서 기온의 영도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A랑 비교하면 B 시기가 더 크죠. 그러면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틀렸지. 1번. 자, 43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을 다 외워두면 빨리 풀 수 있어. 볼게. 여기는 25, 5. 그래서 100에서 30만큼 반사되고 70이 들어오는데 101로 20, 지표로 50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대류 전도랑 물의 증발이랑 합쳐져서 23, 7 합쳐져서 F는 30. 그 다음에 총 대기에서 지금 지표로 들어오는 게 144인 거 외웠으니까 여긴 또 94야. 그러면 총 지표에서 144가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30 나갔으면 여기서 또 114만큼 나가겠죠? 여기는 외워야 돼. 이만큼이 100이고 12만큼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대기에서는 152만큼 빠져나가야 되니까 94만큼 나가면 여기 또 58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2 더하기 2 여기서 20 더하기 H 50 빼기 C 12 나누기 D를 해보면요. 그러면 58분의 58이라서 1이 나와요. 이렇게 외워서 해도 되지만 만약 못 외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유입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방출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면 돼. 총 100이 들어온다고 쳐봐. 그럼 반사하는 거 A랑 B 그 다음에 E랑 H A랑 B 그 다음에 E랑 H 더하는 게 총 100이겠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A랑 B를
B랑 이번엔 얘네들은 이제 들어온 에너지고 방출하는 에너지를 또 볼게. A랑 B는 애초에 반사됐으니까 방출되고 밖으로. 그 다음에 밖으로 방출되는 거 C랑 D도 있죠. 아예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것도 100인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주면요. 0이고 D 더하기 H 빼기 C 빼기 D가 됩니다. 그럼 D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D는 2 더하기 H 마이너스 C니까 둘이 같아서 1이 된다. 그래서 얘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니은 C는 대부분 기역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다. C를 보면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애인데 대기로 흡수되지가 않고 바로 우주 밖으로 방출되는 거야. 여기서 102만큼은 대기로 흡수가 되는데 12는 우주 아예 지표 밖으로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애야. 그 말은 온실기체가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야. 원래 온실기체는 적외선 대부분을 흡수하잖아. 근데 이 12는 흡수를 하지 못한 거야. 얘네들을 이제 대기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C는 대부분 기역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아닐 거야. 왜냐면 기역은 흡수도가 꽤 있어. 근데 니은에서는 흡수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지. 아, 그래서 C는 니은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일 거야. 그래서 흡수도가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대규모 산불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다량의 기체. 여기에는 뭐 H2O, 아니면 CO2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즉 온실기체죠. 대기의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도를 증가시킨다. 그쵸?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니까요. 답은 3번. 지금 보면은요, 요게 이 큰 그래프가 대기권 밖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 다음에 이 작은 그래프는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래.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없고 둘 다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럼 이만큼의 차이는 뭐겠어? 이거는 반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전부 다 지표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만큼을 준 거지. 그러니까 30만큼 반사가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은은 뭐냐면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좀 이렇게 갉아먹은 게 있어. 요거는 대기에서 흡수한 거야. 대기에서 흡수한 에너지. 그러니까 가시광선도 흡수하긴 해.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대기에서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가시광선도 어느 정도 흡수하긴 합니다. 대기에서 흡수한 에너지 이렇게 봅시다. 기억. 가에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적다. 이거는 가시광선의 파장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가시광선은 0.4에서 0.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가 가시광선이지. 실제로 여기서 가장 에너지가 많죠.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니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작으면 자외선, 파장이 크면은 적외선이라고 하죠. 봐봐,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적잖아. 맞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부 다 가시광선이 아니고 가시광선 영역에 파장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니은.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재는 기역을 감소시킨다. 기역은 지금 반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잖아. 화산재가 많아지면 반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라고 해야겠지? 그다음에 니은은 지금 대기에서 흡수한 에너지야. 그럼 지금 A에 해당하냐? 라고 하는데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 대기 흡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하지만 대기에서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야, 니은은. 왜냐면 여기가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여기서 A는 뭐냐면 지표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달라요, 둘이. A가 아닙니다. 답은 1번. 그다음에 64번 봅시다. 지금 읽어보면은 대기와 해양에서 남북 방향으로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굳이 치면은 저저번 시간 문제라고 하면 조금 더 적합했겠죠? 우리 배웠어. 대기랑 해양이 둘 다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에너지 쪽으로 옮겨주는데 조금 더 많이 이동시켜주는 애가 대기였어. 그래서 수송량이 좀 더 많은
증식해주는 거야. 지금 A는 해양이다. 그러니까 대기해랑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교차하는 기역의 위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복사평형이라는 뜻은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랑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수송량이 같은 거니까 복사평형은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복사평형이었지? 이렇게 위도별 에너지가 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이렇게 만나는 지점,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여기가 38도 지점이었어.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은 38도쯤입니다. 여기서 A는 대충 쳐도 한 10도 정도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적도에서는 에너지 과잉이다. 이거 당연합니다. 다음은 2번. 자, 65번 봅시다.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보다 2배 증가할 때. 그럼 어때? 기온이 올라가겠죠?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 근데 여름이랑 겨울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 한 요 정도로 나눠볼게. 일단은 기억. 평균 해주면은 상승할 것이다. 맞죠? 그럼 60도 N에서 기온 0도차. 여기 라인. 보면은 가운데 여름에서는 한 4도에서 6도 정도 높아져. 근데 겨울에는 8도, 10도, 뭐 14도, 16도 정도 높아지겠네. 결국에는 여름도 높아지고 겨울도 높아지지만 겨울의 온도가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영균차는 감소합니다. 겨울에 따뜻해지니까. 현재보다 감소하겠죠. 항상 여름의 온도가 높고 겨울의 온도가 낮아져야지 영균차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차이 값이 크면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겨울철 극지방의 기온 변화량은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더 크다. 겨울철을 볼게.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나눠볼게. 지금 북반구에 여기랑 여기 네모를 보면요. 6도에서 16도까지 온도가 올라. 그럼 남반구의 겨울철, 여기죠? 가운데. 그러면 4에서 6도 정도 올라. 그럼 북반구의 겨울이 훨씬 더 따뜻해진다는 거야. 그럼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더 크다? 아니고 북반구가 더 크다라고 해야겠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66번. 이거 같은 경우 기억. 하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다 넣는 게 쉬워. 이거 다 멈춰 두시고 적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야. 지금 100인데 30 반사해. 그러면 지표로 들어오는 거 70인데 대기로 20 가고 지표로 50 가죠. 요거는 다 외웠을 거야. 그 다음에 지표 전체가 144라는 거 외웠어. 그럼 들어오는 게 144여야 되니까 여기 50이면 여기 94겠죠. 그 다음에 또 외운 거. 우린 대기가 전체 총량이 152라는 거 외웠어. 여기가 94야. 여기는 58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류, 전도, 승은열. 물의 증발까지 합치면 27이랑 23 정도 되니까 합치면 30만큼 나가는 거고. 그럼 지표에서 총 144가 나가야 되니까 30 여기서 나갔으면은 여기는 114만큼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114가 요렇게 또 쪼개지는데 대기에서 총량이 150이니까 지금 대기로 가는 게 30, 20, 50이 들어갔네? 여기로 갈 게 102인 거죠. 나가는 게 12.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해보자. A가 20, B는 102, 빼기 C, 58은 2, 114 빼기 D, 50이다. 요거 해보면요. 64 나오고 오른쪽도 64 나와서 맞습니다. 기억은.
다음에 니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은 B가 증가한다. 여기서 B 뭐야? 요거잖아. 대기로 흡수하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로 흡수되는 거.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건 온실기체 양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럼 대기로 흡수도 많이 하겠죠? 맞죠, 당연히. 그 다음에 C. C는 주로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된다. 지금 58이잖아요. 적외선 영역일까? 맞죠. 왜냐면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하겠죠. 답은 5번. 자, 여러분 집에 갔는데도 열심히 영상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어려운 파트니까 꼭 열심히 읽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전부 다 풀어보세요. 어려운 1등급 문제